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친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한테 손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는 과연 어떻게 산출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손자 아니겠습니까? 친할아버지가 5천만 원을 증여하고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가 5천만 원을 증여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자는요, 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공제하다 보니까 친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없고 또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다고 생각해서 세금 신고를 안 했습니다. 당연히 면세점 증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세금을 더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할아버지가 증여했습니다. 5천만 원 증여했거든요. 그러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하겠죠. 따라서 과세표준은 0이 나오니까 세금은 없어서 신고 안 한 거 맞죠? 그 다음에 또 외할아버지가 또 증여를 했습니다. 5천만 원 증여해서 증여재산공제 또 5천만 원을 하니까 당연히 과세표준이 0이 나와서 세금 신고를 안 했다는 거죠. 이거 이상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유는 증여재산 공제에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는데요. 10년에 5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만 그 증여재산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전부 다 손자 입장에서는 저기 직계존속이거든요. 따라서 두 분이 증여했을 때 어쨌든 간에 10년에 5천만 원만 바로 증여재산 공제하지 그 이상을 해주진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친할아버지가 5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증여했으니까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상 없습니다. 세금 낼 게 없겠죠. 하지만 연이어서 외할아버지가 5천만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는 이미 친할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했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푼도 못 받고 5천만 원에 대해서 고스란히 세금을 부과합니다. 5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은 10%가 되겠죠? 그럼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에 대해서 세대 생략 할증세, 그건 뭐냐면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증여하는 것은 할증이 안 붙는데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에 세대 생략이라고 해서 할증세액 30%의 페널티를 받습니다. 따라서 500만 원에 30%, 150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50만 원을 내라고 연락이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50만 원만 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단순 무신고 가산세 20%를 더 부과합니다. 그러면 뭐 650만 원에 20% 하면은 13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납부지연 가산세를 연 9.125%를 또 내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결국 증여세 신고 과정에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무신고 가산세하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물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들이요 1억 원씩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또 어떻게 나올까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할아버지가 1억 원을 증여합니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하니까 과세표준 5천에 대해서 10%, 그럼 산출세는 500만 원이고요. 세대생략 할증세 30% 150만 원을 더해주니까 총 650만 원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외할아버지가 증여를 1억 원 했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는 없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과세표준은 1억 원이고 10%, 그 1000만 원이고요. 그 30% 할증세율까지 더하면 300만 원이 되겠죠. 토탈 1300만 원을 연이어서 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부모,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각각 1억 원씩 증여를 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먼저 1억 원 증여하고 조금 있다가 할머니가 1억 원을 증여했다 이거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할아버지가 먼저 증여를 했어요. 1억 원. 그러면은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빼주고 과세표준 5천에 10%. 그럼 500만 원 나오고 할증세율 150만 원 더하니까 650만 원 내면 됩니다. 그리고서 조금 있다가 친할머니가 또 1억 원을 증여했다. 근데 이때는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산출하지 않고요. 할아버지가 증여했던 1억 원까지 합쳐서 토탈 2억 원 가지고서 증여세를 다시 산출합니다. 그 증여재산을 합산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2억 원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를 5천만 원만 해주죠. 1억 5천이 나왔습니다. 과세표준이. 그러면 20% 구간에 걸리죠. 그럼 산출세액은 20% 구간 곱해주고 빼기 1천만 원 누진공제액 하니까 2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생략 할증세액 30%니까 600만 원 나왔겠죠. 그렇게 됐는데 총 2,600만 원을 내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친할아버지가 증여했을 때 증여세 낸 거 있잖아요. 650. 650을 빼줍니다. 2,600에서 650 빼주니까 1,950만 원. 따라서 친할머니가 증여할 때는요.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까지 합쳐서 2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산출하고 기납부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빼주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1,950만 원이라고 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는 각각 계산했는데 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왜 각각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부부는 동일인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은 같은 사람이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서 합산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증여재산을 합산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버지가 1억 원 증여하고 엄마가 1억 원 증여했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산해서 누진과세를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친할아버지가 증여를 하면 당연히 뭐 1억 원 증여하고 5천만 원 공제받고 과세표준 5천에 대해서 10%, 5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1.3, 30% 하니까 150 하니까 어떻습니까? 650만 원 내는 거 이상 없죠? 아버지는 친할아버지랑 똑같은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를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1억 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하고 친할아버지는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르기 때문에 외할아버지처럼 따로따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단지 증여재산 공제만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 5천만 원까지만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증여 1억 원 하면은 뭐 증여재산 공제는 못하겠지만 1억 원에 대해서 10% 그럼 1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토탈 1천만 원이라고 하는 증여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닙니다.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효과적인 증여 방법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손자가 결혼을 해서 집을 살 때 9억 원이라고 하는 증여를 한다. 그럴 경우에 한 사람이 증여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나누어서 증여를 해준다면 효과적이 되겠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할아버지가 3억 원을 증여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 공제받고 2억 5천에 20%. 그러면 산출세액은 4천만 원 나오고요. 30% 할증세율 1,200만 원 더하니까 5,200만 원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외할아버지가 증여를 하죠. 3억 원.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는 없고요. 그 과세표준 3억 원에 20%, 그러면 5천만 원 나오고요. 할증세율 30%, 1,500만 원 나오니까 6,500만 원 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증여를 하죠. 3억 원. 증여재산 공제는 없고 3억 원에 적용세율 20%, 그럼 5천만 원 나오고 그냥 그대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탈 들어간 돈이 얼마일까요? 1억 6,7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만약에 이것을 할아버지가 9억 원을 증여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증여세는 2억 5,350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1억 6,700밖에 안 나오잖아요. 나눠서 내니까 8,650만 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효과적으로 분산해서 증여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친할아버지가 2억 원만 증여하는 겁니다. 그럼 5천만 원 공제받고 1억 5천에 20%, 그러면 2천만 원 나오고 30% 더하면 600만 원이죠. 그 토탈 2,600만 원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도 2억 원만 증여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2억 원이 되겠고 20%, 그럼 3천만 원이고 할증세율 900만 원 더하면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좀 더 많이 냅니다. 5억 원. 5억 원을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였고 5억 원에 20% 9천만 원에 그 증여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토탈 들어간 돈이 얼마일까요? 보시게 되면은 그 1억 5,500만 원이 나오겠죠? 1억 5,500만 원.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꺼번에 9억 원 증여하면 증여세는 2억 5,350만 원 나오는데 이렇게 한다면 1억 5,500만 원만 나오니까 무려 9,85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증여하면 할증세율이 붙으니까 좀 줄인 거고요. 아버지 증여는 3억 원에서 5억 원 해봤자 동일한 세율이거든요. 20% 구간. 그러니까 아버지 비중을 좀 높여서 할아버지 비중을 낮춰서 할증세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낮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5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줄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가끔 가다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고령인 경우엔 손자한테 증여하고 많은 돈을 좀 증여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5년 경과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니까 이럴 때는 이 정도 금액은 무시하고 친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가 좀 더 많은 금액을, 아버지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아버지는 따로따로 증여가 가능한 동일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눠서 증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에 한 번 5천만 원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여자를 분산한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이렇게 나누어 봤자 부부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손자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한테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